가지 기능론에 대해서 세 가지 키워드로 기본적인 그러한 입장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기능론이 가지고 있는 장점은 명확한 것 같아요. 기능론은 기본적으로 우리 사회가 어떤 식으로 이제 구획이 되어 있고 어떤 모습을 띠고 있는지, 어떤 골격을 갖추고 있는지 설명하고자 많은 노력을 기했고, 우리 사회가 실제로 어떻게 좀 잘 유지될 수 있는지 각 제도들을 들어가면서 이 사회의 전체적인 모습을 조망했습니다. 기능론, 우리가 사회가 어떤 식으로 구획되어 있는지, 어떤 모습을 띠고 있는지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다면 어떤 문제가 있는지도, 어떤 부분에서 우리가 더 발전이 필요한지도 잘 파악할 수가 없을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기능론은 그러한 문제의식을 가지게 하는 기초 자료를 제공하는데 굉장히 도움을 많이 줬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갈등론은 이 기초 자료를 가지고 기능론이 가지고 있는 낙관적인 시선, 그리고 완벽에 가까운 사회라는 그러한 어떻게 보면 굉장히 순진한 생각에 대해서 비판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 키워드에 대해서도 우리 사회가 안정적으로 그리고 항상성을 유지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안에서는 끊임없는 갈등과 경쟁, 계층 간의 그러한 그 싸움과 어떤 불만 세력이 존재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이러한 동적인 모습들이 사회의 본질을 설명하는데 더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능력주의 사회라는 것도 능력을 가지기 위한 공정한 기회 그리고 공정한 경쟁이 이루어지기보다는 그 능력을 갖추기 위해서, 능력을 배양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경쟁을 하고 그 안에서는 부의 세습과 세습이라는 사회 재생산이라는 불평등의 구조가 자리 잡고 있다라는 점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사회 질서 들은 능력주의 사회관이나 어떤 사회 유기체에 대한 어떤 가정들에 대한 이런 전체적인 사회에 대한 조망, 그리고 그 사회를 조망하면서 만들어내고 그런 기술한 사회 질서의 존재들은 그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라기보다는 일부 사람들을 위해서 존재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점에서 합의라는 개념도 굉장히 무의미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생각을 해보면 우리 사회 제도를 만들어내고 어떤 법 질서나 규범들을 만들어내는 사람들은 어떤 일부의 사람들, 정치권에 있는 사람들이나 아니면은 사회의 상류층에 속하는 사람들이 이 기본적인 질서를 만들어내고 질서를 개선해 나가는 움직임을 보이게 됩니다. 아무리 민주주의라고 할지라도 이러한 기득권층이 더 많은 입김을 불어넣을 수 있다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이 부정적으로 사회를 바라보기 시작하면 이 사회 질서나 사회 제도의 그러한 생성들이 누군가에게 더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볼만 할 것 같습니다. 교육제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갈등론자들은 교육제도, 기능론자들이 얘기한 사회화라는 과정이 실제로는 지배계급의 질서, 지배계층의 질서에 대한 수능이나 주입의 결과 라고 해석하고자 시도하고, 또한 선발 과정도 어떤 공정한 선발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구조적인 불평등, 부모의 그런 사회경제적 지위가 교육에서의 선발 과정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는 점을 강조를 하면서 불평등의 재생산이 일어나는 과정으로 설명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부정적인 시선, 비판적인 시선은 칼 마르크스라는 갈등론을 대표하는 사람의 사회를 바라보는 관점과 사회 본질을 설명하려는 그러한 시도와 굉장히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르크스가 보기에 인간은 항상성을 유지하고 사회에 적응을 하려는 존재, 이러한 추상적인 개념보다는 어떤 살아남기 위해서 끊임없이 부단히 노력하는 존재라고 설명을 하는 게 더 현실적으로 타당하지 않는가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생존을 하기 위해서 어떤 생존 수단,
먹고 살아야 되니까 예전에는 뭐 농사를 짓는다든지 아니면은 뭐 물건을 판다든지 아니면 물건을 생산해낸다든지 아니면 어쨌든 일을 함으로써 자신의 생존력을 높이고자 한다는 것이죠. 근데 일을 한다는 건 어떤가요? 노동을 한다는 것은 굉장히 고통을 수반하는 활동입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육체적인 노동을 하는 경우를 생각을 해보면 어느 정도 먹고 살만하면 우리는 조금 더 편하게 살고 싶어 합니다. 육체적인 노동을 좀 줄여가면서 운동을 하더라도 그냥 운동을 하면서 헬스클럽에서 운동을 하면서 자신의 어떤 체력을 키우기를 원하지 어떤 막노동을 하면서 자신의 체력을 키우고 그러고 싶지는 않을 겁니다. 좀 더 쾌적한 환경에서 좀 더 윤택하게 가족들과 더 시간을 많이 보내면서 그렇게 삶을 살고 싶어하는 두 번째 욕구, 그 부차적인 욕구를 실현하기 위해서 부단히 인간은 노력하고 그러한 새로운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서 누군가는 그 욕구를 더 많이 충족해서 더 풍족하게 살아가고 누군가는 상대적으로 덜 풍족하게 조금 더 고된 일을 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그러한 차이가 발생하게 되었다는 점을 마르크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생존이 일차적인 목적이라고 하면 단순하죠. 생존력을 갖춘 사람들은 생존하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죽는. 그래서 인간의 존재 자체가 그냥 생존할 수 있는 사람으로 규정되었던 반면에 부차적인 욕구, 새로운 욕구가 창출되게 됨에 따라서 어떤 사람들은 더 풍족한 삶을 살지만 어떤 사람들은 덜 풍족한 사람들, 더 노동을 많이 해야 되는 사람들로 이렇게 갈리게 되는 불평등이 존재하게 되었다고 마르크스는 이 사회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마르크스가 보기에 노동의 그러한 성과는 모든 사람에게서 똑같이 나타난다고 생각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노동의 결실은 절대적이고 노동은 배신하지 않는다. 노력의 가치, 일하는 것은 어떤 똑같은 결실을 만들어낸다. 라는 가정을 가지고 그렇게 본다면 더 풍족하게 사는 사람들은 자신이 일한 것보다 더 많은 것을 가져가는 사람들이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자기가 일한 것보다는 뭔가 덜 가져가는 사람들이겠구나. 우리 산업사회에서 예를 들어본다면 기업의 CEO나 사무직을 담당하는 사람들은 조금 더 편한 환경에서 더 많은 돈을 가져가는 사람들이고 그 노동직, 육체 노동직에 속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열심히 뼈 빠지게 삐빠지게라 그랬네. 뼈 빠지게 노력하지만 그보다는 돈을 덜 가져가는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겠구나. 그래서 전자를 남의 노동력을 착취하는 사람들이라고 본다면 후자는 자신의 노동력에 비해서 덜 가져가는 사람들. 누군가로부터 착취를 당하거나 아니면 자신의 노동의 성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들. 소외되어 있는 사람들이라고 마르크스는 설명을 합니다. 누군가 남의 거를 앗아갈 수 있다는 것. 그것도 이제 합법적으로 앗아갈 수 있다는 것. 자신이 더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다고 설득시키는 과정은 결국 권력이라는 존재 그리고 어떤 지위라는 개념과 분리해서 생각해 볼 수 없을 겁니다. 자신이 더 권력을 많이 갖고 있다면 내가 하는 행동에 대해서 정당화를 할 수 있기 때문이죠. 어떤 착취와 소외의 이러한 그 불평등한 관계를 정당화하는 과정, 그러한 정당화하는 질서를 만들어내는 과정, 그 질서를 모든 사람들에게 순응하도록 만들어내는 과정이 바로 교육제도 속에서, 교육기관 속에서 이루어진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갈등론자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어떠한 잘못된 믿음, 노동에 따라서 똑같이 가져가야 되는데 누군가는 더 많이 가져가는 게 당연하고 누군가는 덜 가져가는 게 당연해 라고 생각하는 이러한 근거가 좀 부족한 믿음을 우리는 이데올로기라고 얘기를 하고 교육제도를 갈등론자들이 보기에는 교육제도는 이데올로기가 주입되는 그러한 제도 혹은 기관으로
간주하게 됩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러한 갈등론의 기본적인 가정을 가지고 갈등론의 좀 더 구체적인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과연 교육이 평등이라는 가치를 제대로 구현해낼 수 있는가? 우리가 좀 불편에 마다하지 않는 교육 불평등이라는 개념은 어떻게 해석을 하고 어떻게 평가를 해야 되는가, 바라봐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더 얘기를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